일본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제거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친일파보다 더 위험하구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실각을 이제 권력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종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거의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나, 그러나 일본은 비록 이 장면에서 흥선대원군을 버렸지만 한 번 더 씁니다. 또 써요? 1895년 을미사변. 을미사변을 명성황후를 죽이러 가는 게 목표잖아요. 수정이라는 곳에서 그 흥선대원군이 머물고 있었는데 새벽에 흥선대원군을 경복궁 앞까지 끌고 와. 가마를 태워서 옵니다. 데려와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쪽은 나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몰랐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에 등장했던 이 흥선대원군의 마지막 장면은 외세 침략에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정통 권력과는 별개로 권력만을 노렸던,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대행을 챙겨야 될 사람의 잘못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권력에 물들었고 그 다음에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다 보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지향보다는 권력 자체를 지향하는 이런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역사에서 굉장히 조선 대한제국으로 나가는데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고종은 그 흔한 조문 하나 하지 않았어요. 3년 뒤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력들을 우리 근대 역사에서 보면은 권력만 탐하는 존재가 때에 따라서는 국내 정치도 위험하게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해. 국외에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활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하고 또 버리고. 조선시대든 현대든 권력의 중심에는 항상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조 시대에는 혈통, 민주주의 시대에는 국민의 선택이겠지요. 그런데 조선 말기 왕이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틈을 노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철종이 죽고 어린 고종, 당시 12세, 이 왕위에 오릅니다. 원래라면 왕의 어머니인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해야 하는데 국사책에서는 1863년부터 1873년까지를 흥선대원군 집권기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왕도 있고 대비도 있는데 왜 왕의 아버지가 권력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에게 국정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공식적인 왕도, 대비도 아닌데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유학자 최익현조차 황과 신하는 엄연히 다른데 왜 아버지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을까요? 바로 경복궁 중건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으면서입니다. 전국에서 세금을 걷고 관리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양반들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과 정보, 인맥이 모두 흥선대원군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였지요. 운영궁을 확장하고 세력을 키우면서 조선 역사상 보기 드문 비정통 권력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10년 집권기는 개혁과 대외 강경책,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고종이 20대가 되어도 아버지가 여전히 국정을 좌지우지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결국 최익현 등 유생들의 비판에 힘입어 고종은 1873년 아버지를 권좌에서 밀어냅니다. 하지만 10년이나 권력을 잡았던 흥선대원군이 쉽게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부암동 별장, 양주 의정부 정사 등으로 런플레이를 펼치며 여론전을 시도하지요. 고종은 아버지를 운영궁에 사실상 연금하고 처가인 민씨 세력을 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씨 우두머리인 민승호가 폭탄 테러로 사망하는데 정황상 흥선대원군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잃은 뒤에도 지방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모를 꾸미거나
1882년 이모군란 때 군인들의 추대로 다시 정권에 복구합니다. 그러나 고종은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였고 청군이 군란을 진압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인질로 청나라 천진으로 끌려갑니다. 고종은 아버지의 납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3년 뒤 돌아온 흥선대원군은 더 이상 예전의 힘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1895년 을미사변 등 조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본과 청나라는 흥선대원군을 카드로 활용합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습격해 고종과 명성황후를 인질로 잡고 백성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옵니다. 흥선대원군은 겉으로는 일본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청나라와 내통하기도 하였지요. 결국 일본의 압박으로 또다시 실각하고 권력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마지막은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1898년 사망하였지만 고종은 아버지의 죽음에 조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실질적 권력자였으나 마지막에는 외세의 앞잡이로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회주의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정통성이 없는 권력,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권력의 빈틈을 노리는 자는 결국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그는 개혁가이자 권력의 화신, 그리고 조선의 위기를 부른 인물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언제나 권력자의 손끝에서 흔들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내가 대원군이다 라고 외쳤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곧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백성의 고통과 민중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판단만이 조선의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의 중심에 선 그는 국민의 삶보다 자신의 정책과 결정을 앞세웠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로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란 곧 자신이었고 그들의 결정이 곧 민족의 미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외세의 침략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내부의 부패와 무능,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호 뒤에는 자신과 소수 권력층의 이익만이 남았고 조선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국제협력과 경제개방, 글로벌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외국 자본과 기업의 나라의 핵심 산업을 내주고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외부에 탄만하면서 정작 내부의 문제, 불평등과 부패, 무능은 방치한 채 결과적으로 나라를 외세에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민족의 자존심은 지도자들의 손에서 무너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자가 미친 것인가 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끝내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 외국 투자, 국제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주권, 그리고 국민의 삶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내 잘못인가? 라는 무책임한 태도와 이것이 현실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은 결국 민족 자존심의 실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백성의 고통뿐이었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한덕수 전 총리의 경제 실용주의, 그 끝에는 언제나 백성, 국민의 희생만이 남았습니다. 흥선대원군 시대에는 경복궁 중건과 화폐개혁으로 백성들이 굶주렸고 한덕수 전 총리 시대에는 외국 자본과의 경쟁 속에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백성의 희생과 국민의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두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한덕수 전 총리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걸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이 자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분노와 역사에 남을 무책임함이라는 비판이 두 인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들의 변명과 합리화는 반복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식으로 변명하였고, 한덕수 전 총리는 이것이 세계의 흐름기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평가가 두 인물의 이름 앞에 똑같이 붙게 된 것입니다. 결국 흥선대원군과 한덕수 전 총리, 이 두 인물은 시대는 달라도 권력에 취해 백성을 잇고 외부의 위협을 핑계로 내부 문제를 방치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스스로 꺾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님,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흥선대원군은 쇄국과 개혁이라는 극단적 선택 속에서도 나라를 팔아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님께서는 국제협력과 경제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가 주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끝에는 언제나 백성의 고통과 분노만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